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들 올해 하루 어떻게 마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이번에 쿠바의 거버먼트, 쿠바의 정부가 앞으로 비트코인이랑 이제 다른 암호화폐도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통화 처리 규제 관련 이제 법규 그게 프레임워크를 만들 예정이고요. 제가 예전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게임 theory, 베네수엘라 시작했으면 주변 국가 다 시작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쿠바의 경우는 이제 엠바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쓰기가 힘들어서 비트코인 인기가 오히려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쿠바는 일단은 국가 스스로 역시나 이제 암호화폐를 운영하려고 하겠습니다. 거의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홀더분들에게 좋은 뉴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많이들 궁금하셨던 그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관련 이제 그 전부터 이메일이랑 댓글로 많이들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답변으로 별거 없을 수도 있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린다 그랬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은 저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내용을 쭉 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도 다 읽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핵심만 전해드리면은 이제 파월이 여기 제목만 보시면 2021년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그런데 이게 맥락을 아셔야 돼요. 제롬 파월이 확정은 아니고 더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이제 테이퍼링 시기와 속도가 금리 인상 시기랑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금리 인상 테이퍼링은 다르고 더 엄격한 기준을 보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왜 아시냐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멤버십 방송이었나? 아무튼 말씀드렸었는데 그 테이퍼링이 시작한다 그래도 이게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발표를 하고 저번 테이퍼링 역사를 보면은 발표한 뒤에 실제로 테이퍼링이 시작한 건 6개월 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때 걱정을 하는 거지. 아직은 여유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게 이제 테이퍼링 시작한다 그 발표가 뭐 암호화폐 하락의 그 재료로 쓰일 수는 있겠죠. 이제 그건 뭐 그때 가서 걱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 상승할 확률이 올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홀딩 포지션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라는 게 있는데 이게 FOMC라는 미팅인데 이게 1년에 8번 열려요. 여기 보시면 1월 3월, 4월, 6월, 7월, 이번 열리는 9월, 11월, 12월에 있는데 올해 3번 남았잖아요. 9월 20일에서 22일에 열립니다. 이 FOMC 미팅이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방 공개시장 위원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통화 공급량이랑 금리 조정 여부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이제 어떤 발언들이 나오나 이제 거기서 이제 잘 지켜보는 게 맞고요. 요게 세 개를 계속 연달아 보면서 보다 보면은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고 있다가 이제 또 그 분석의 하나의 이제 일환으로서 제가 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많이 올바른 정보를 여러 관점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물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등 여러 코인들, 메이저 코인들이 더 많이 갈 수 있고 상당히 많이 더 오를 수 있지만 이제 계속 우상향한다 이제 이런 마인드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이제 하락 정도 충분히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더 수익이 많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요. 제프님께서 공유를 해줬습니다. 진짜 잠깐 들어보시면은 이제 이 SEC 인물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공통된 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와서 이거는 디스클레이머인데 내 개인 의견이다. 내 개인 의견이다. 내 개인 의견이다. 잠깐만 한번 들어보실게요. 보기는 별로 싫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Before my fellow commissioners and I each provide our opening statements, I'd like to give our usual disclaimer, 지금 디스클레이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which is that each of us will be providing our own views and remarks, which do not represent 본인 생각이고 SEC의 생각을 대변하지 않는다. those of the SEC or our fellow commissioners. Something not so newsworthy, I'm going to remind you that my remarks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뒤에 백그라운드에 그 이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면 안 됩니다. 왜? 개인 의견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 공개적 스피치에서 이런 그 모든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하면은 이 사람 말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Remarks are mine alone, not necessarily those of the commission, the commissioners, or the staff. Before I go any further, I should say that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요. the comments I'll make today are my own, not those of the commissioner or any of the other staff members. Before I begin, 여기 돌문어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SEC라는 곳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 clarity, 명확성을 주지 않고 가이던스, 지침서만 제공을 하면서 디스코지먼트, 벌금 잔치를 계속 벌여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전부 다 3명 다 내 개인 의견이다라는 말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중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동시에 같이 만든 말입니다. 이게 뭐 이제 SEC 뭐 회식하면서 야, 잘 들어.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우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일단은 밖에 나가서 퍼블릭 스피치 하면 무조건 개인 의견이라고 해. 이게 요즘에 많이 알려지는 상황이죠. 헤스펄스, 크립토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공정한 고지 부분에 있어서 계속 불리해진다. 증거도 나온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좀 재밌는 게 나왔는데요. 프랭크님께서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받는 사람이 헬프데스크 SEC 쪽에 보내는 건데 여기 보세요. 날짜가 2020년 10월 14일입니다. 이때 이분이 이제 XRP를 이제 증권인지 아닌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여기 지금 SEC에서 답변이 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 please be advised 이러면서 SEC는 아직은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 결정을 못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크립토 커런시는 커런시의 증권의 여부 관련이 되는 거는 그 성격과 그 다음에 암호화폐 그 사용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발전한다, 증권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진짜라면은 대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레미 호가님도 이제 그 프랭크님한테 고마워해라. 왜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번에 거기 이번 그 법원 그 리플사 법원 브리핑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살짝 배고파가지고 좀 집중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이죠? 사이트 그러니까 인용이 되었어요. 이번에 레이디스트 브리프에서요. 요 내용이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 10월 14일이었잖아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여기. 근데 이 말이 진짜라면은 SEC 직원들도 몰랐는데 2개월 뒤에 소송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라면 대박인 거. 정말로 굉장한 이제 그 증거인데 SEC 직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정한 고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공정한 고지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공정한 고지 그 펀더멘털 프린시플이 누구든지 쉽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공정한 고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게 주작인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게 여기 이름을 가렸어요. SEC 직원 여기 이름도 가렸고 이거 지금 본인 여기 또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뭐 본인이 뭐 부담스러워서 그랬나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일단은 리플 그 브리핑에도 들어갔고요. 이런 게 상황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보다가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플 코파운더 정말 베일에 쌓였죠. 지금도 리플사 직원들 아니면 얼굴을 모르죠. 데이비 슈라츠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임원진은 아는데 벌써 이게 2015년도예요. 이때 리플 랩에 이제 본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 리플사는 경제 자문,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라든지 XRP 가치 기대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기 싫다. 근데 이때부터 이미 법적 자문을 받았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인 의견이 아니죠. 이거를 피해가는데 하위 테스트를 피해가려는 움직임입니다. 상당히 이때부터 준비를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한 거를 이제 몇 가지 리마인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평소에는 배가 안 고픈데 지금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습니다. 삼겹살 먹고 싶네요. 그래서 이게 잠깐 보시면은 이제 11월 12일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데드라인
11월 12일까지 전문가 게시 증거가 연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존 디튼 변호사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 내법 판사님이 이번에 전화 회의를 8월 30일에 미국 날짜예요. 8월 30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에 관한 거냐면은 이번에 SEC가 계속 버티는 그 내부 문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문서 달라는 게 그게 여기 회의 주된 목적입니다. 제가 판사라면 진짜 화났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안 주려는 거는 이제 불리해지니까 안 주려는 거죠. 이 문서를 확인하면은 SEC가 어떻게 비트하고 이더가 증권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XRP랑 뭐가 틀린지 확실하게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왜 안 주겠어요? 뭐 증거들이 빼박으로 나올 것 같아서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개인 의견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이더리움 창업자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레귤레이터들하고 SEC가 이제 우리한테 얘기해줬는데 소비자 컨슈머 유틸리티 토큰, 소비자 유틸리티 토큰으로 팔면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자신의 차 있게 얘기했는데 벌써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력이 있었을까요? 제레미 호간 변호사님께서 이제 본인 의견 중요한 거 몇 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려 17분짜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직원 영상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항상 솔직했으니까 요즘에 제가 소송이나 이런 거가 좀 지겨워요. 근데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이 지겨운 거 다 듣고 17분 동안 낸 거를 더 컴팩트 있게 줄여드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좀 지겹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판사님이 힘맨 연설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XRP랑 이더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 내부 문서를 내라고 했던 거고요. 나의 생각,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으로는 SEC가 이더리움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공정한 고지뿐만 아니라 XRP 증권 문제에 있어서도 증권 여부 문제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SEC가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힘맨이 이야기한 거는 개인 의견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문서에서. 근데 SEC는 공식적으로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아닌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부 문서는 특권이니까 줄 수 없다는 진짜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월 6일 벌써 그때 4개월 전에 거의 5개월이죠. 그때 리플사는 우리 이더리움이랑 별 다른 게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리플사에서. 그래서 판사님이 리플사 말이 맞다. 그래서 그때 이미 SEC한테 그 내부 문서를 내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8월 30일에 이때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일이면은 굉장히 윤곽이 뚜렷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부 문서 강제 요청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돌아와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 생각으로는 이제 8월 31일에 이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비트랑 이더리움 관련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문서를 받으면 리플사가 상당히 유리해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XRP랑 이더랑 비슷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 변호사님이 그 빅보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빅보이가 9월 15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합의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 불가능하진 않다. 자기 생각에 가능성이 있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기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법정에서 뭐 긴 얘기지만 잠깐 그 미국의 그 베스룸 브레이크라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합의됐다고 문자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빅보이.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90%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97%가 합의해서 이제 본 재판 가기 전에 97%가 합의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미국 법정 시스템이 판사랑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재판이 이제 법정으로 간다면은 미국 시스템 그 법정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팩트예요. 실제로 다 가면은 이제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90% 제가 한 4개 5개 찾아봤는데
다 틀려요. 뭐 92%, 93%. 근데 이거는 가장 높은 확률이니까 일단은 제가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밤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탄산수 한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 게 보통 이제 8월 30일 일반 증거 개시일이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 또 11월 12일 있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요때 한번 요때 한번 그러니까 이제 8월 30일이니까 조금 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 1주 2주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때 누가 더 그동안에 증거를 모았는데 이제 합의의 윤곽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율을 하면서 이때 갑자기 이제 합의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뒤에 이제 나오는 뉴스들과 정보들을 제가 면밀히 보고 있다가 제가 관련 정보가 나오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플레이어 파이낸스, 여기 플레이어 커뮤니티인데 플레이어 파이낸스랑 네트워크를 지금 열심히 테스트해보고 공부하신 분들 느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뒤에는 이제 규모가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규모가 커진다는 말은 이제 XRP를 자산, 그 대표 자산으로 해서 관련 자산들도 이제 가격적인 상승이 많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지 이제 그 디테일이 좀 헷갈리는 거고 어떻게 하면 더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건데 제가 몇 분을 추천드리려 그래요. 먼저 제가 예전에 류프리님입니다. 여기 보시면 류프리 나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플레이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테크니컬적으로 상당히 이제 뛰어난 분이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카톡방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영상들도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XRP 팩토리님이신데 상당히 이분도 뛰어나신 분인데 근데 요즘에 이분이 안 보여요. 어디 가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저도 이제 종종 그 관련 이제 영상을 봤는데 여기서 예전 자료긴 한데 그래도 좀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셨어요. 이거 보면은 일단은 이제 도움이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가 되신다는 분은 여기 미키비 프레시라는 분인데 이거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이쪽 관련 플레이어 관련 전문 자료를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들어가는 거랑 아예 모르는 거랑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 될 때 한번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진심으로 다들 부자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